좀 전에 궁합 얘기 있잖아요. 궁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친한 사람들 중에서도 엄청 안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친구든 직장에서든 가족 간에서든 엄청 안 맞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첫째적으로 성격이죠. 성격이라는 뜻은 마음의 격이 틀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격이 안 맞을 때 가장 불편한 궁합이 되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공부에 욕심이 많고 벼슬에 욕심이 많고 명예 욕심이 많은데 한쪽은 이 한량 같은 사주가 있어서 놀기를 좋아하고 여행 다니기를 좋아하고 술 마시기를 좋아하고 온갖 오락이라는 잡기에 능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은 앞으로 나갈 일에 서 걱정이 많고 노심초사로 열심히 나를 성실함으로 꾸고 가는데 한쪽은 늘 그냥 놀고 먹자. 그럴 경우에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원수가 돼요. 사주에도 너무 한쪽으로 서로 간에 치우친 사주들, 오로지 자기 지식만 쌓으려고 그러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주위의 모든 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관운이 세거나 명예욕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쪽 사람은 그게 필요 없는 거죠. 하루하루 행복하고 하루하루 자기의 즐거움으로 살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되게 긍정적이면서 세상을 되게 아름답게 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둘이 났을 때 극과 극을 달려요. 그래서 양극이 만났을 경우에는 서로 해하게 돼요. 처음에는 틀리기 때문에 서로 끌려요. 끌려서 갑자기 좋아져요. 이 사람은 잠시 쉬어갈 곳, 이 사람도 잠시 쉬어갈 곳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성격이 맞니 안 맞니 하면서 사랑과 이런 게 없어지면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극적인 궁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극적인 궁합들은 참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궁합을 가질 경우에는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관심사가 다르고 관심사가 다른 게 아니고 사주의 격이 틀리는 사람들.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관심사가 달라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네. 알고 보면 사주 자체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관심사도 달랐던 거고 그렇죠. 그냥 처음부터 나랑 안 맞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사보다는 완전 생각이 틀려요. 사람은 누구라도 다 똑같아 보이지만 아예 틀려요. 그래서 깊게 들어가 보면은 한 사람은 명예 때문에 살고 죽고 하고 한 사람은 사랑 때문에 살고 죽고 하죠. 완전 틀려요. 서로가 다른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한 번에 확 친해진다 그랬잖아요. 관심사가 달랐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 사람과 갑자기 너무 친해졌다 하는 사람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 그게 아니고 서로 간에 합이 잘 맞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1시간을 말해도 1분 대화한 듯 이런 궁합이 있거든요. 연인 관계에서도 그런 궁합이 있고 그냥 사회적으로도 그런 궁합이 있는데 그런 궁합은 서로 간의 성향, 성품, 성격이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화두가 똑같고 화제가 똑같고 살아온 경험이 똑같고 그냥 모든 배경이 희한하게 거울 보듯이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이런 특징은 자연스럽게 다가온다는 거죠. 편하게 다가와서 대화도 편안하고 엊그제 만난 사람이 아니고 그냥 10년 좀 만났던 친구처럼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큰 무리가 없고 큰 싸움이 없어요. 그러나 시작할 때는 불 일어나듯이 끓진 않아요. 이런 궁합을 굉장히 좋은 궁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불타는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그런 로망이 있는데 궁합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천천히 달아오르는 이런 사랑, 꾸준하고 오래 갈 수 있는 사랑이 훨씬 더 큰 상처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궁합은 편안한 궁합, 비슷한 생각과 격이 좀 비슷한 사람과 이런 궁합이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주위에서도 크게 동요가 없는 거. 우리가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둘이는 잘 맞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막 워낙 말려요. 야, 걔 아니야. 걔 만나지 마. 너가 안 어울려. 이럴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궁합들은 극과 극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고 우리가 봤을 적에는 어울린다. 참 뭔가 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궁합들은요. 주위에서 먼저 인정을 하고 이 사람들이 그냥 부드럽게 가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정적인 사랑을 막 하고 그냥 또 싸움을 할 거예요? 아니면 남들이 다 인정하는 이런 사랑을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불같은 사랑이 재미는 있죠. 더 인상 깊고 근데 누구라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항상 은은하게 갔던 사람들이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죠. 저한테 좋은 영향을 주고 서로 간에 상처도 많이 주지 않고 물론 이별을 했다고 할지언정 후회가 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이 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렇게 불같이 탔던 사람들은 대부분 서로한테 큰 상처를 주거나 그렇죠. 어느 순간 갑자기 서로 소홀해져서 쉽게 깨지고 헤어질 때도 리스크가 너무 커요. 너무 상처를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상처를 많이 주면서 끊기는 경우가 다반사고, 예를 들어서 은근히 다가온 사랑은 막상 이별을 하고 아예 안 본다고 하더라도 연락을 할 수 있고 다시 또 재회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태로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재회 상담을 하거든요. 재회를 상담할 적에 사주의 궁합을 좀 보고 성품, 인격, 그리고 사주의 격을 따져서 이 사람은 재회가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를 한번 또 점을 치는 거죠. 이해가 되죠? 네. 그러면은 사주가 안 맞는 사람들은 그 안 맞는 성격과 성품과 이런 거를 극복을 해가면서 계속 만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에 상처가 돼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하는 말대로 살이 꼈다. 너네들 살 낀 것 같아. 왜 이렇게 싸우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결국에는 처음에는 이제 너무 서로가 좋으니까 살이 있을지언정 어쨌든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다 그쵸, 극복을 하면서 그때는 만났던 건데 배는 게 없죠. 결국에는 그 눈에 뵈는 게 조금씩 생기면서 그렇죠. 그 안 좋은 것들이 굉장히 부각돼 보이고 충돌을 일으켜서 상처를 주고 나쁜 거 보려고 하지 않죠.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모든 게 틀리기 때문에 모든 게 호기심으로 발전이 되고 무조건 좋은 것만 보게 되죠. 안 좋은 모습이 있더라도 보지 않고 그래서 이제 불타는 연애를 하고 안 좋은 것을 다 배제를 시키죠. 그 다음에 뭔가가 이제 살이 마주칠 때나 아니면 크게 대립이 될 때나 이럴 때는 미운 것들만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서로 이해를 못하면서 서로 싸우면서 원수 아닌 원수가 돼버려요. 그러네요. 원수가 되죠. 맞아요. 굉장히 크게 싸우고 헤어지기 때문에 서로 마음으로 완전히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선생님 말을 들었을 때는 아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다라는 건 사실 없어요. 수가 없을 것 없어요. 같아요. 없어요. 제가 판단할 수는 그럼 없어요. 무조건 궁금하다 상담을 받아보는 게 타고나게 안 좋은 사람들은 없어요.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영향을 줄랬는데 화가 복으로 돌려서 오히려 좋아지는 곳도 있고요. 나는 되게 좋은 기운이 있는데 이 좋은 기운이 그쪽에서 받아가지를 못해서 오히려 역으로 안 좋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궁합이라는 게 참 미묘하거든요. 무조건 나쁜 궁합, 무조건 좋은 궁합은 특히는 없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 점쟁이들이 궁합 볼 적에 심오하게 따지고 들어가는 거죠. 얘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뭔가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째로 부모님들이 아니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등잔빛이 어둡다고 내 자식을 놓고도 모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집안의 가문과 살아온 환경을 부모님들이 누구라도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을 적에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욕심이 많은 부모들,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부모들, 그냥 내 자식이 격이 높은 며느리를 들고 싶다 해서 욕심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부모라면 누구든지 예감으로 느낌으로 알 수가 있어요. 너무 높은 격을 가진 여성이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이 며느리가 굽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부부의 불화도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가정과의 불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사주의 격도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 조상의 또 격도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 원수 집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제 남자친구가 제 여자친구가 정말 좋은데 부모님이 반대를 한다. 그러면 혼자 이제 점을 보러 가서 궁합을 한번 보고 만약에 궁합이 좋다. 부모님 다시 데리고 가가지고 점집에서 설득을 할 수도 있겠네요.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가 너무 반대를 해서 자기네끼리 먼저 온단 말이죠. 이제 궁합을 본단 말이죠. 이래서 이렇게 되니 부모가 당연히 너희들을 인정을 안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점괘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사람들이 선생님 저희 부모를 매셔올 테니 좋은 식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자기네들이 좋아서.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장점을 최대한 끌어내서 좋은 궁합을 부각을 시켜서 부모님이 오시면 좋은 식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안 좋은 부분을 조금 낮춰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그냥 좋은 거는 더 좋게 얘기하고 안 좋은 거는 이제 경고만 확실히 해주고 조금 빼서. 결론적으로는 우선 만나보고 정말 안 맞다 이런 걸 느끼기 전에 너무 좋아하게 되는 그 순간에 바로 궁합을 보러 오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사랑에 눈을 떴을 때 아니면은 불화가 좀 생길 때 그때 바로 오는 게 낫죠. 헤어지고 나서 재회를 해달라는 사람도 많지만 그 이전에 대비할 수 있는 거는 대비하고 가는 게 낫죠. 서로 안 맞을 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싸울 때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자기네밖에 모르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한번 오셔서 이대로 계속 좋을지 아니면 잘못하다가 화로 돌아갈지 미리 점을 치고 화로 돌아가지 않게끔 만들어내면 되죠. 일단은 상대방을 알아야죠.
그러려고 궁합 보러 오는 건데.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쁜 게 있으면 좋은 식으로 발전되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좋은 경우도 좀 나쁘게 해달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려고 또 우리도 존재하는 거니까.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그래, 좋은 궁합이라는 거는 너무 싸우는 것도 중화시켜야 되고 극도로 좋을 때도 좀 중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너무 행복한 궁합들은 우리가 보면 조물이 시기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모든 천지에 있는 만물이 시기가 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냥 다 좋은 것만은 없네요. 우리 피디님도 뭐 연애를 해봤지만 다 좋아요? 다 좋진 않죠. 그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오늘 느낌과 내일 느낌이 틀리는 거고, 내가 화났을 때와 내가 기분 좋을 때와 느낌이 틀린 거지.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참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맞으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 왜 그럴까?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악보영 할머니였습니다. 여러분,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든요. 직접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 궁합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한번 와서 직접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